안녕하세요. 향기치유 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푸념도 습관이다 라는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저희 작은 아들 애칭이 에스프레소예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형은 카페라떼인데 왜 나는 에스프레소야? 내가 그렇게 써?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응, 너 좀 써. 저에게는 아주 쓴 커피 같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거품과 시나몬이 잘 조화된 맛있는 커피처럼 저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작은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 아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 저 사람은 너가 욕하는 거 안 들려. 그 욕을 고스란히 엄마가 다 듣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도 저 XX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 창문을 열고 하던가. 문을 닫고 얘기하면 그 소리를 저 사람이 들리겠어? 네. 그런데 그 차는요, 여유 있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욕은 고스란히 제기로 다 들어온 거죠. 여러분도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가 운전을 잘 못했을 때 소리를 지를 때 창문을 올리고 지르시나요? 네, 내리고 지르셔야지 상대방이 듣겠죠. 저희 주변에는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푸념을 얘기할 때 상대가 듣기 이전에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죠. 주위에 보면은요,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 중에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푸념을 연속으로 발사한 적이 있나요? 푸념을 토해내니 속 시원한데 뭔가 불만이 쌓이는 것 같고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을 때 저는 푸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를 다 하려는 사람,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소속돼 있는 어떠한 단체에서건 완벽하려는 사람이나 그곳에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성실 금연한 사람이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면 일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세요. 주부가 아기를 돌보며 가사 일을 할 때 퇴근해서 온 신랑을 보고 푸념을 늘어놓죠. 왜 이렇게 늦게 와? 집안일은 이렇게 많은데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기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남편도 또한 푸념을 늘어놓는 거죠.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상사는 능력도 없으면서 거들먹대고 부하 직원은 뺀질뺀질 말 안 듣고 모두 하나같이 내 맘에 안 든다니까. 그런데 집에 와도 편치 않네. 음식은 또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도대체 주부 경력이 얼만데 이 모양이야? 이렇게 네, 아이들에게도 혼을 내고 다그치고, 그런데 아이들도 똑같이 엄마 아빠를 닮아서 푸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위로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당신 손을 타야 하는 어린아이들로 있지 않겠지. 조금만 참자.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아내를 위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위로를 하는데, 회사 일이 힘들지. 언젠가는 승진도 할 거고 또 당신을 알아주는 그런 직원들이 생기겠지. 네,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마음에 100%다 드는 사람이 있나요? 성형도 완벽하게 예뻐지려 할 때는요, 결국 자꾸자꾸 하게 되면은 조화가 안 맞는 얼굴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너무 다 혼자 하려 하지 말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누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이걸 같이 해주면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남에게 안 되면 나 자신에게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지금 모자라면 어때?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화낼 정도로 큰 일이야? 이제 그만.
또는 우리는 주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완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푸념이 생겨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너도 완벽해야 돼.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완벽한 나를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냥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모자라면 그냥 모자라는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뭐 어때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예비 며느리 세인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이구나. 그럼 그렇게 해. 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주장을 펴고 가르치려 들면 상대는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아도 서로 이해는 할 수 있더라고요. 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고 지칠 때, 중압감을 느낄 때도 푸념이 느는데,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보이려 할 때, 상대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 실패에 낙심될 때나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푸념을 하게 되죠. 우리는 쉽게 주위 사람들을 붙잡고 푸념을 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을 때도 푸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을 때도, 제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푸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 카푸치노는요, 군대를 제대하고 몇 년을 놀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말도 안 듣고 소심하고 늘 부정적이고, 네, 형아랑도 싸우는데요. 몇 년 동안 형아랑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런데 저희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됐죠. 취직을 하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자친구랑도 잘 싸웠는데 싸움도 줄고 푸념도 달고 살았는데 푸념도 줄고 저는 그랬죠. 저 인간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목소리도 당당하고 굉장히 크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음, 여자친구랑도 사랑을 더 표현하게 되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일을 하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어. 오죽하면 제가 너네들 헤어져라 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엊그저께 형한테 문자를 하고 세인이랑 형이랑 같이 커피숍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몇 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커피숍에서 같이 있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 형제들이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이 아이들이 서로 말을 안 하는 네, 저희 작은 아들이 좀 세서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형은 형이 아니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둘이서 운동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빨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앙숙이었는데 작은 애가 취직을 하고 본인이 돈을 벌 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게 자존감이 좀 낮아 있다가 자신이 돈을 버니까 자존감이 좀 올라가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가끔 돈이 없을 때는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 푸념도 더 늘어가더라고요. 제 생각에 내가 능력이 없고 미완성이고 완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못하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푸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나를 관찰하다 보면 푸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또는 상대가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셀프 컨트롤을 해보는 거예요. 기록을 하거나 일기를 쓰셔도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거울을 보면서 나를 관찰하는 거죠. 공자의 말이 생각나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려 들 때, 그리고 무지하면서 박식한 사람을 가리키려 들 때, 또 미덕이 없으면서 미덕을 뽐내는 거, 그리고 남이 해를 끼치면 반드시 보복하는 거. 네, 마지막에 남이 해를 끼쳐도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보복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 드는 거하고 미덕이 없으면서 미덕을 뽐내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거랑 같다는 거죠. 저는 보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힘들어서 푸념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당연히 보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식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려 드는 어리석음과 같이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보복하는 것, 이것 또한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감히 문제됐던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휘법하지 않고 새살이 돋게 그냥 가만히 두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새살은 돋아나는 거니까. 배고픈 여우가 철조망을 간신히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나오려고 했더니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여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하지 마. 배가 꺼지면 자연히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네, 영원히 지속되는 장마는 없다는 거죠. 하늘이 어둡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래요. 태양은 구름에 가려 있지만 구름이 걷히면 바로 또 해가 뜨죠. 남 탓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일을 묵묵히 살아가요. 지금 즐겁지 않으면 미래도 즐겁지 않은 거죠. 지금부터 유심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푸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을 이겨냈던 그런 비법이 있는데 그걸 공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푸념하는 버릇을 싹 고치는 비법이에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로 해결을 하겠죠. 저는 늘 오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향을 맡아요.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오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페퍼민트와 라벤더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잡혀야 푸념도 줄일 수 있어요.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숲속에 가면 나도 모르게 숨을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피톤치드가 몸 안에 들어오면 릴렉스해지고 잠깐이나마 평안함을 느끼시죠. 향기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뜨거운 물컵에 페퍼민트 2방울, 라벤더 2방울을 떨구시고 두 손으로 감싸지고요. 그 수증기를 들이마시세요.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몸과 마음의 페퍼민트와 라벤더 향을 느껴보세요. 몸 전체를 휘감을 정도로 깊이 흡입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푸념들을 쏟아냈나요? 괜찮아요. 푸념도 가끔은 도움이 돼요. 어제의 일과 일주일 전의 일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울을 보셔도 되고 혼잣말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 푸념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푸념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느라 힘드셨어요. 이제는 그들의 푸념을 그냥 지나치세요.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닥쳐. 작작 좀 해라. 그래, 넌 그렇게 계속해라. 그건 나랑 상관없다. 그냥 들어는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페퍼민트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후회의 감정과 비관하는 마음과 투덜대는 마음을 없애준대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